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한글 350문장으로 챗봇이 아니라 독투백 모델을 만들어서 비슷한 문자를 찾는 거를 만들었었는데 생각보다 성능이 안 나왔어요. 한 55% 나왔나, 정확도가? 그래서 아마 이게 데이터의 문제인 것 같아서, 왜냐하면 모델을 파라미터를 조금씩 바꿔서 해봤는데도 그렇게 성능이 향상되지 않아서, 원래 독투백이 문장이 수만 문장 단위로 해야지 효과가 있는 그 학습법이거든요. 그래서 한글로는 도저히 그 질의응답 10,000개 이상 문장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번엔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영어 문장 약 35,000문장으로 K 문장, 이걸로 독투백을 만들어서 과연 얼마나 유사한 문장을 찾을 수 있는지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저번 시간에 말했듯이 캐글에서 그 URL 제가 첨부해드린 거 보면은 kaggle.com에 퀘스트 앤 앤서 조크스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좀 하고, 이게 뭐냐면은 영어 농담 따먹기 막 왔다 갔다 티키타카 하는 걸 모은 건데, 뭐 Q&A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Q&A는 뭐 진짜 물어보는 건데, 이거는 그냥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농담으로 대답하는 방법? 뭐 약간 그런 거예요. 근데 약간 미국식 조크라서 제가 데이터를 봤는데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기 What do you call a person who is outside a door and has no arms nor legs? 문 밖에 팔, 다리가 없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라고 하는데, 여기서 답변이 매트예요. 이 매트가 그 평평한 매트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조크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사실 어떤 게 답이고 왜 이게 답인지는 저희는 몰라도 돼요. 그냥 이 Q&A 쌍이 있다는 거. 여기 보면 퀘스천 질문이 38,269개인데 답변은 35,870개예요. 근데 이게 유니크 밸류라서 아마 답변 중에 겹치는 게 몇 개 있어가지고 아마 3,000개 정도 겹쳐가지고 질문보다 3,000개가 적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인덱스도 있으니까 뭐 이 데이터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다운로드를 누르면은 엑셀로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대신 캐글에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데, 뭐 여러분들 나중에 캐글 쓰게 돼 있어요. 나중에 데이터 찾을 때 재밌는 실험들도 있고, 제가 본 재밌는 거는 뭐 롤 데이터,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몇 년부터 몇 년 동안의 그 5대5 결과, 랭크 결과가 있어서 과연 다음번에 어떤 5대5 캐릭터들이 나오면은 누가 이길 것인가 예측하는 모델도 있었는데 뭐 재밌더라고요. 수많은 데이터가 캐글에 있기 때문에 캐글은 꼭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캐글에서 한 거를 이제 저희 콜랩을 쓰잖아요. 콜랩에 올리면 돼요. 다운받으시면 엑셀이 나오는데, 콜랩이라고 치면 나오나? 일단 제가 소스는 그 깃허브에 올려놨으니까 여기 깃허브 가시면은 데이 3에 제가 올려놨어요. FAQ 챗봇 데이 3. 그걸 받으시면 되고, 그냥 이거 보시고 치셔도 되고요. 일단 그 파일은 저는 데이터 폴더에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내 드라이브에 데이터에 보면은 다운받으면 CSV로 저장이 되는데, 제가 조크스.csv로 이름을 바꿨어요. 아마 이름이 다른 걸로 되어 있을 텐데 여러분들 나름의 이름을 지으셔서 저장하면 됩니다. 다시 콜랩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뭐 한 가지 팁이 있는데, 여기 콜랩에 보시면은 기타에 보면은 코기 모드랑 아기 고양이 모드가 있는데, 이거 키면은
강아지랑 고양이가 여기 위아래로 기어다니거든요. 이렇게. 심심하신 분은 이거 한번 켜가지고 강아지 구경하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한글이나 영어나 뭐 데이터 불러오는 건 똑같으니까 순서대로 진행해 볼게요. 처음에는 뭐 저희가 필요한 것들 임포트하고, 저희는 구글 드라이브 쓸 거니까 구글 드라이브 연동하고요. 만약에 따로 주피터나 뭐 파이참에 있는 걸 쓴다면은 뭐 이 과정은 생략해도 됩니다. 저는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을 땡겨 쓰기 때문에 구글 드라이브 가져오고, 근데 제가 제 컴퓨터가 더 좋다 보니까 콜랩보다는 그냥 파이참에서 돌리는 게 더 빠르긴 한데, 뭐 처음에 일단 이걸로 시작했으니까 그냥 이걸로 할게요. 저는 아까 데이터에 조크스 CSV로 저장했기 때문에 파일을 불러오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id 값, question, answer. 퀘스천이 딱 있고 답이 딱 있고, 저희는 이제 이 퀘스천만 필요하겠죠. 이 퀘스천을 컬럼을 가지고 38,000문장 정도를 독투백으로 벡터화를 시켜서 나중에 어떤 질문이 들어왔을 때 과연 이 퀘스천하고 똑같은 질문을 찾을 수 있을지, 똑같은 질문이 아니라도 유사한 질문을 찾을 수 있을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파일 불러오는 건 똑같은데 한국어랑 좀 다른 게 전처리 과정이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다르냐면은, 저희가 한글을 할 때는 저희가 한글을 할 때는 일단 형태소 분석을 먼저 했어요. 형태소 분석, 포스태깅이라고 하죠. 포스태깅을 먼저 했는데, 이걸 하면은 그 긴 한글로 된 문장이 이게 뭐 형용사, 동사, 조사 막 이런 식으로 잘라졌어요. 근데 한글은 형태소 분석을 했지만 영어도 형태소 분석이 있긴 하거든요. 왜냐면 어떤 단어가 동사고 어떤 단어가 명사고 어떤 건 대명사고라는 것도 영어로 가지고 있으니까 영어도 형태소 분석이 있긴 한데 여기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한글을 형태소 분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동사랑 형용사랑 막 이런 걸 자르는 용도도 있긴 한데 실제로는 한글 같은 경우는 합쳐진 단어가 많잖아요. 막 뭐뭐 하는 것, 뭐 이런 것이 아니지. 예를 들면은 철수랑 영희 막 이런 단어가 있다고 치면은 한글에서는 이 철수라는 단어랑 이 랑이라는 거랑 형태소 분석하면 잘린단 말이에요. 왜냐면 랑은 조사고 철수는 그냥 대명사겠죠. 근데 이게 띄어쓰기로 붙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분단시키려면은 형태소 분석을 하고 나서 철수는 대명사구나, 랑은 조사구나 라는 걸 알고 나서 자를 수 있는 거지, 저희 인간이 보기에는 바로 자를 수 있지만 기계는 이거 붙어있는 단어니까 못 자른단 말이에요.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마이크 앤드 제인 이런 식으로 이 위에랑 똑같은 뜻인데 이 단어가 다 띄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는 띄어쓰기가 너무 잘 돼 있어서 띄어쓰기 굳이 형태소 분석을 하지 않아도 단어를 쪼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은 단어를 단어 단위로 쪼개려면은 그 의미를 파악해서 형태소 분석을 해서 쪼개야 되는데 영어는 잘 돼 있기 때문에 굳이 형태소 분석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하면 좋긴 해요. 왜냐면 뭐가 명사고 뭐가 동사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만 뗄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는 하지 않고 영어는 대신 토크나이즈를 먼저 해요. 영어 하는 법은 1번 토크나를 합니다. 토크나 한다는 거는 그냥 스플릿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띄어쓰기로. 영어는 어차피 띄어쓰기 단위로 단어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스플릿을 하게 되면은 띄어쓰기 단위로 단어가 분간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레모티제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레모티제이션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원형화라고 하는 건데 저희가 영어 배울 때 막 과거형, 과거 완료형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뭐 플레이, 플레이드, 플레이드 있고 막 다른 거 do, did, done 막 이런 식으로 과거형이 있고 그리고 막 복수형들 있잖아요. 뒤에 s 붙는 거. places 또 s 붙는 게 뭐 이렇게 딱 떠오르지가 않네요. 갑자기 생각하려고 하니까. 아무튼 복수는 뒤에 s가 붙잖아요. 뭘 해야 돼? many computers 이런 식으로 s가 붙는데 이런 걸 다 떼주는 거예요. 만약에 did라고 나오면은 do로 바꿔주고 그러니까 원형 동사는 원형으로 바꿔주고 s 붙은 것들은 다 원형으로 바꿔주는 거. 이게 레머티제이션이에요. 그리고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스탑 워드 제거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한글 할 때도 했죠. 한글 할 때도 명사랑 동사가 뭐 의미가 많으니까 명사랑 동사 빼고 나머지 다 지우기. 이런 식으로 안 쓰는 단어들을 뺀 게 있는데 이게 스탑워드를 제거하는 거거든요. 불용어를 제거하는 거죠. 불용어. 근데 영어는 생각보다 불용어가 많아요. 예를 들면 더, 비동사 is, 막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의미가 그렇게 많지 않죠. 막 이런 거. There is an apple 막 이런 거. 어는 의미가 그냥 한 개라는 걸 의미하지만 실질적으로 문장에서는 문장 통째로 봤을 때는 그렇게 의미 있는 게 아니죠. 하지만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단어가 의미 없는 단어가 많이 나오면은 학습을 하는데 약간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많이 나오는 거에 대한 가중치를 주게 되는데 이거 의미 없는 거에 가중치 줘봤자 뭐 의미가 없으니까 오히려 학습이 덜 잘 되지 않죠. 이렇게 세 단계로 걸쳐서 영어에 대해서 전처리를 할 거예요. 강아지랑 고양이가 너무 많아졌어. 이게 제가 옛날에 켰었는데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껐는데 또 크게 키우니까 또 괜찮네요. 그래서 한글을 할 때는 저희가 코 NLP를 썼는데 코 NL 파일을 써가지고 뭐 패키지를 불러와가지고 전처리를 했는데 꼬꼬마나 뭐 OKT 같은 걸 써서 근데 여기서는 NLTK라는 영어를 주로 전처리할 때 쓰는 패키지가 있어요. 이거는 콜랩에 기본적으로 내장됐기 때문에 따로 설치하지 않으셔도 되고 여기 워드 토크나이즈랑 워드넷 레머티제이저 레머티저 하고 스탑워드를 쓸 거예요. 하고 나서 일단 가장 먼저 토큰화를 할 건데 토큰화를 하려고 하면은 에러가 날 거예요 아마. 일단 실행을 시키고 그냥 토큰화를 시키면은 에러가 나요. 그래서 요 리소스 펑크트 뭔진 모르겠는데 요거를 찾을 수 없다고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된대요. 그래서 아마 이 NLTK에는 저희 추가적인 애드온들이 많아서 뭐 저희가 쓸 때마다 따로 설치해야 되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nltk.download 펑크트 이게 뭐의 악자인지는 모르겠는데 다운받습니다. 다운받으면 뭐 금방 받아요. 그 다음에 다시 토커나이즈를 하면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이런 식으로 문장들이 토커나이즈가 돼서 나와요. 38,000 문장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질문이 원래 Did you hear about the Native American man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Did you hear about the Native American man that drank 200 cups of tea?
이렇게 띄어쓰기로 잘렸죠? 토커나이징이 잘 된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엔 이제 토크나 했으니까 레머티제이션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하면은 레머티저를 불러온 다음에 여기서 필요한 거는 워드넷, 아까는 펑크트였는데 이거는 워드넷을 다운받아줘야 돼요. 다운받은 다음에 이제 레머티제이션 이 코드를 통해서 이 한 문장, 아까 토크나를 했을 때 한 문장 안에 리스트로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리스트의 단어들에서 단어를 하나씩 뽑아가지고 원형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거 돌려서 출력하게 되면은 토크나 한 거랑 비슷하게 나오는데 데이터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 did는 그냥 did라고 돼있네요. Did you hear about the Native American man? 그래서 바뀐 거는 여기 컵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아까는 200 cups였는데 지금은 그냥 컵이 됐어요. S가 빠졌죠? 이 did는 왜 do로 안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과거는 안 바꿔주나봐요. 이런 식으로 원형만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레머티제이션을 하고 나서 과거도 바꿔주는 줄 알았는데 이상하네요. 아마 ED로 들어간 건 바꿔주는데 did는 안 바꿔주나봐요.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스타버드, 스타버드를 다운받고 이 스타버즈 S 붙은 거 확인하시고 불용어를 제거하면은 이제 좀 더 그 단어 리스트가 간단해지겠죠? 왜냐면은 쓸모없는 것들 다 날려버렸으니까. 뭔가 스크롤도 짧아진 것 같은 느낌 들어요. 첫 번째 질문 보시면은 원래는 did였는데 did랑 u랑 날라갔죠? here 더도 날라갔죠? 네이티브 아메리칸 맨, 200 cup, 오브도 날라갔죠? 이런 식으로 쓸모없는 거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전치사, 조사 막 이런 거, 비동사 이런 거. 그럼 뭔가 명사랑 그런 거 남기 때문에 좀 더 문장을 잘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걸 최대한 날려서 의미 있는 것만 남기는 게 바로 전처리 과정이에요. 근데 이 전처리가 꼭 필수는 아니에요. 어떤 모델은 전처리를 안 하고 그런 did나 이런 조사랑 명사랑 그런 걸 다 같이 학습했을 때 더 효율이 좋은 모델 어떤 케이스가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유사한 문장을 찾는 거니까 굳이 조사랑 이런 거 빼도 잘 찾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하고 나서 하는 거기 때문에 빼는 거고 만약에 완전히 똑같은 문장을 찾는다 아니면은 뭐 더나 어도 의미가 있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처음에 어떤 데이터를 하실 때는 일단 전처리를 할 때 스타버드를 하지 말고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잘 나오면 그냥 안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스타버드를 안 빼고 했더니 성능이 좀 안 좋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스타버드 한번 빼고 하면 잘 나오려나 하는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스타버드 빼고 가자 이런 게 아니라 빼도 되고 안 빼도 되는데 둘 중에 잘 되는 걸 선택하자. 이거는 뭐 모델 만드는 사람 마음이니까요. 그런 거 생각하시고 스타버드 제거까지 했으면 이제는 독투백에 넣어야 되겠죠? 독투백에 넣는데 저희가 항상 독투백에 넣을 때는 태그드 도큐멘트 형식으로 단어 리스트 있고 그 단어 리스트에 대한 태그 값, 그러니까 인덱스 값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인덱스 만들어주고 태그드 문서로 만듭니다. 만들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워드가 이렇게 있고 이거의 워드 리스트에 대한 태그 값은 854. 이런 식으로 태그 값이 있어야지 나중에 유사한 문장을 찾을 때 어떤 태그 값, 어떤 인덱스, 어떤 문장과 비슷한지 저희가 찾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을 만드는 부분인데 지난 시간까지는 제가 포문을 돌려서 따로 에폭시를 좀 늘렸는데 구글링 하다 보니까 이거를 굳이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이 독투백 안에도, 모델 안에도 따로 에폭시가 있는데, 굳이 밖에서 한 번 더 돌리는 거는 특정한 케이스만 그렇게 돌린다고 합니다. 구글링들, 구글에 있는 어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그래서 특정한 케이스가 뭐냐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 포문을 쓴 거에, 여기서는 왜 포문을 썼냐면은, 이 알파랑 민알파 값, 러닝레이트 값을 고정시켜 주려고 계속 썼거든요. 그러니까 학습을 할 때마다 러닝레이트가 바뀌어요. 왜냐면 이렇게 학습을 할 때,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굴곡선에 의해서 이 맨 아래 점을 찾으러 가는데, 처음에는 가파르게 내려가다가 어느 정도 정답에 가까워지면 이게 조금씩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러닝레이트 값이 이렇게 바뀌는데, 그 바뀌는 걸 무시하려고 저희가 따로 포문을 돌려가지고 계속 알파 값들을 제어해줬는데, 이거를 굳이 알파 값을 그냥 녹투백 디폴트로 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말이 많아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그냥 알파 값이랑 민알파 값을 그냥 러닝레이트 값을 고정 디폴트 값으로 사용하고, 에폭시는 보통 10에서 15회에서 20회 정도로 한다고 하는데 저는 20회로 했어요. 우리 벡터 사이즈는 원래 100에서 300 정도로 주는데, 100이 가장 최적화, 100까지 올라갔을 때가 가장 높게 나오고, 그 뒤로는 상승률이 적어서 그렇게 많이 안 한다고 해요. 근데 저는 지금 38,000문장 하기 때문에 벡터를 좀 크게 줬어요. 만약에 뭐 시간이 많으신 분은 300 줘도 돼요. 그리고 뭐 다른 거는 뭐 수정하기 별로 없어요. 민 카운트는 한글로 했을 때는 문장이 적으니까 단어가 조금씩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1로 했는데, 왜냐면 350문장밖에 안 되니까 여러 번 나오는 단어가 생각보다 적겠죠? 근데 지금 이거는 38,000문장이기 때문에 중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많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 카운트를 줘가지고 뭐 한 1, 2, 3, 4번 나온 단어는 빼버리자. 근데 이게 1로 주면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그냥 저는 5로 줬어요. 한번 나중에 이 동영상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한번 1로 줘보시고 뭐 더 높게 주셔도 되고요. 이런 파라미터 튜닝이 그 모델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개를 하셔가지고 가장 높게 나오는 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포문을 돌려가지고 여러 번 이 트레인을 시켰는데, 여기서는 지금 저는 한 번만 시켰어요. 한 번 딱. 근데 한 번이라고 하기에는 내부적으로 에폭시가 20번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20번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시키면은 돕니다. 두롱두롱두롱. 근데 제가 저번에 돌려봤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더라고요. 뭐야, 벌써 끝났어? 태그드 FAQ가 디파인이 안 됐다. 태그드 퀘스천이네.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을 동안 다른 거를 말씀드려 볼까요? 이거 전체 하면 됐어. 이 전철이라는 게 생각보다 그 학습 영향도가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전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모델이라도 성능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세 가지 전처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1번 토큰화, 한글로 적어야지. 토큰화. 2번 원형화. 영어니까 원형화 하고, 3번 불용어 제거. 제거. 보통 이렇게 하는데 벌써 끝났네. 이 전처리 과정이 정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뭐 여기서 이 세 개 중에 뭘 하나 떼셔도 되고 더 넣으셔도 돼요. 불용어를 제거한 다음에 나는 포스트 태깅까지 하겠다. 영어도 포스트 태깅이 됩니다. 포스트 태깅을 해서 여기서 뭐 명사랑 동사만 빼겠다. 그리고 뭐 사용자 사전을 넣겠다.
정의사전. 이 사용자 정의사전이 뭐냐면은 이 NLTK나 꼬꼬마, OKT 같은 형태소 분석기들이 포스트태거들이 학습을 할 때 뭐 옛날 엄청 큰 말뭉치로 학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새로운 신조어들이 많이 나오고 새로운 단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신조어나 대명사 같은 거, 사람 이름 같은 거는 옛날 학습한 문서에 없어요. 그래서 뭐 만약에 페이스북이라는 단어가 너무 최신 단어라 가지고 형태소 분석을 했더니 페이스북이 페이스 따로, 북 따로 이런 식으로 다른 단어로 인식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은 옛날에는 페이스북이라는 그 회사가 없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사용자 정의 사전을 만들어서 페이스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회사 이름이야. 명사야. 대명사겠죠? 대명사야. 라고 사용자가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사용자 정의 사전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사용자 정의할 사전들, 단어들을 만들어 놓고 형태소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아까와 같이 페이스랑 북이랑 따로 인식되는 게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문장을 분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전처리 과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적재적소에,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에는 뭐 1, 2, 4번만 쓰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거는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건데 저도 아직 그런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다 해봐요. 어떤 거는 1, 2번으로 해보고 어떤 거는 1, 2, 4번으로 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델을 돌렸을 때 가장 정확도가 높게 나오는 걸 선택하면 됩니다. 학습이 생각보다 빨리 됐기 때문에 바로 진행할게요. 그래서 또 중요한 게 저희가 테스트를 할 때도 그 전처리 과정이랑 똑같은 걸 똑같이 해줘야 돼요. 저희가 문장을 들어오면은 토커나이징 하고 레머티제이션 하고 스타워드를 제공해 줬으니까 그거 똑같이 해서 이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거 What's the best anti-diarrheal prescription? 는 뭐냐? 이거 뭐야? 이거 병 이름인데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그거에 대한 처방전, 제일 좋은 처방은 뭐냐라는 질문인 것 같은데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거는 여기 있네. 2번 질문을 제가 그대로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질문을 전체를 똑같이 하면은 이렇게 돼요. What the best anti-prescription? 스타버즈를 제거한 게 맞나? 아무튼 이렇게 해서 똑같이 탑 5를 찾아볼게요. 탑 5 찾는 거는 이 테스트 리스트를, 단어 리스트를 벡터화 시킨 다음에 그 벡터화 된 거를 다시 most similar 함수를 통해서 다시 복습을 해볼게요. 이 독투백 모델을 사용해서 유사한 문장을 찾는 거는 일단 독투백 모델을 만들었으면은 모델이 있죠.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모델로 일단 테스트할 스트링이겠죠. 테스트 문장. 테스트 스트링이 있어요. 이 모델로 인퍼 벡터라는 걸 사용해서 인퍼 벡터를 사용해서 이 테스트를 넣으면은 얘가 벡터를 뱉어요. 이 벡터가 뭐냐면은 이 독투백 모델이 학습했던 38,000개의 문장 벡터들 중에 가장 유사한 벡터, 그러니까 이 38,000 벡터 중에 하나를 뱉어요. 얘랑 이 벡터랑 가장 비슷하다. 아니지. 다시요. 이 벡터를 뱉는데 이 벡터는 뭐냐면은 이 독투백 안에 38,000 문장으로 학습한 게 셋이 있는데 그걸로 이 테스트 스트링을 벡터화 했더니 이런 벡터가 나왔다니까. 이건 U 벡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문장 단어들로 이 테스트 스트링이라는 문장을 벡터화 시켰는데 그 결과가 이 U 벡터예요. 이 U 벡터는 이 38,000 벡터에 포함 안 돼 있을 수 있는 확률이 높고 돼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벡터가 나오면은 이 테스트 스트링을 벡터화 시킨 다음에 이 벡터랑 가장 유사한 벡터를 찾는 거죠. 그게 바로 most similar. most similar를 통해서 이 튀어나온 뉴 벡터랑 가장 유사한 벡터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벡터가 있으면은 이 벡터랑 뭐 가장 유사한 벡터 여러 가지가 뭐 독두대 간에 여러 가지 벡터가 있는데 그거랑 가장 유사한 벡터를 찾아서 뱉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탑 5를 뽑았어요. 탑 N은 탑 N, 탑 N은 5죠. 그래서 뽑으면은 이제 가장 유사한 벡터 5개가 나오는데 이게 뭐 유사도가 나오죠. 1이면은 뭐 똑같은 거고 마이너스면은 반대로 그러니까 아예 다른 거고 빵이면은 아예 상관이 없는 거고 보면은 92라는 상관계수를 갖는 게 What is the best anti 어쩌고 prescription 똑같은 문장이 나왔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문장이랑 똑같은 거를 잘 판단해냈어요. 그래서 뭐 비슷한 것들을 보면은 2위를 보면은 What's the best라는 게 똑같아서 What's the best? What's the best? 뭐 대충 유사한 질문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다행인 점이 한글 할 때는 그 저희가 학습한 내용 안에 있는 문장을 집어넣는데도 똑같은 게 안 나왔잖아요. 근데 영어로 하니까 똑같은 게 나왔어요. 이게 영어로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데이터가 3만 개로 많아져서 그런 건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성능 측정을 해볼 건데 탑 1. 그러니까 내가 3,800만 개의 문장을 하나씩 넣었을 때 과연 똑같은 거를 똑같은 문장을 찾을 수 있는지 가장 1위로 그러니까 탑 N으로 했을 때 이 1위에 내가 집어넣은 문장하고 똑같은 거를 찾을 수 있는지를 성능 측정해 볼게요. 또 문장이 많으니까 생각보다 오래 걸리던데 탑 1로 했을 때 제가 한 80%인가 나왔던 것 같아요. 70%인가? 근데 이게 모델 만들 때마다 성능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이번에 얼마 나올지 모르겠네요. 이게 강의를 생각보다 짧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벌써 30분이나 지났네요. 한 20분 단위로 하고 싶은데 왜냐면 유튜브에 1시간짜리 동영상 올리니까 1시간이 생각보다 길잖아요. 시간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말이 또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가서 그리고 이거 학습도 오래 걸리기도 하고 일단 원래 탑 1이랑 탑 5를 해볼 생각이었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탑 1만 할게요. 탑 5 한 거는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해보셔도 되고요. 탑 N으로 했을 때 과연 얼마가 나올지 그리고 이거는 38,000개 정도는 아까 생각보다 오래 걸렸기 때문에 모델 저장을 꼭 해두세요. 그래야 나중에 불러서 하기 편하니까 이거 할 때마다 파라미터를 학습을 할 때마다 하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항상 저장해두는 습관을 기르셔야 돼요. 아직도 오래 걸리네요. 둥구. 근데 지금 제가 이 성능 측정이라고 말해놨는데 실제로는 이게 성능 측정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성능 측정이라는 거는 뭐 독특한 매저 값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F1 스코어 막 이런 거 특별히 뭐 퍼센트 숫자로 가늠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냥 이것도 퍼센트로 알 수 있긴 한데 이것도 뭐 매저가 될 수 있겠죠. 사용자 정의 매저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뭐 공식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매저는 아니고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는 두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모델 정확도를 보니까 38,269개의 문장을 했더니 28,000문장 정도가 어떤 특정 자기 문장을 넣었을 때 자기가 1위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약 74% 정도로 얘는
같은 문장을 찾아준다는 거죠. 근데 이게 74%가 어떻게 보면은 낮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이씨, 차라리 그러면은 똑같은 문장 넣었을 때 그걸 못 찾는 거면 차라리 if문으로 해가지고 똑같은 거 찾아가지고 그냥 쿼리로 해가지고 완전 똑같은 거는 해가지고 찾으면 100%인데 이거를 굳이 쓸 이유가 있나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이 챗봇 FAQ 모델을 만드는 이유가 저희가 항상 사람들이 똑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What's the best auntie? 이거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I want to know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나는 최고의 이거 프린스플레이션을 알고 싶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제대로 찾을 수 있을까요? 해볼게요 한번. 궁금하네. 오, 찾았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문장이 질문하는 사용자들이 각각의 특색이 있고 각각의 자기만의 그 질문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질문을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공인인증서 발급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FAQ 문장이 있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다 같이 그 공인인증서 발급에 대해서 물어볼 때 공인인증서 발급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굳이 이걸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막 나이 드신 분이야. 이 젊은이 공인인증서 발급 어떻게 하나?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막 어린애야. 아저씨 이거 공인인증서 발급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말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맥락은 공인인증서 발급하는 게 뭔지 물어보는 건데 그 문장, 기계가 이야기하는 완전 다른 문장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어떤 걸 물어보는지 벡터화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공인인증서 어떻게 발급해요?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인증서 발급 방법 이렇게 검색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두 개는 답변은 솔직히 똑같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는데 기계는 모르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문장을 벡터화 시키면은 아마 동일한 위치는 아니더라도 약간 유사한 위치에 분포에 있을 거란 말이죠. 이 벡터화된 차원에서. 왜냐하면은 저희가 학습을 할 때 이 단어 위주로 벡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같은 단어들이 이렇게 근접하게 쓰였으면은 동일한 벡터를 만들게 이 독투백이라는 모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인식하기에 이 두 개가 동일한 비슷한 질문이라고 인식하는 것처럼 이 모델도 이 두 개가 동일한 벡터라는 거를 알고 이 두 개가 비슷한 질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한 이 성능 측정한 거는 실제적으로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똑같은 답변을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제가 그 질문들을 다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해본 거고 실제로는 이런 다른 걸로 물어봤을 때도 이 모델이 대답할 수 있는지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못하니까 그냥 기존에 있는 질문들을 얼마나 잘 발현했는지를 측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74%라고 해도 이게 나쁜 모델인지 좋은 모델인지 판단할 수 없는 게 이렇게 비슷한 질문을 했을 때도 대답을 잘 찾더라. 그러면 이건 어느 정도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74%라는 거는 그냥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똑같이 대답하는 게 74%구나 라고만 아시면 되고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이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똑같이 대답하는 것도 한글 350문장으로 했을 때는 55%밖에 안 나왔는데 영어로 3만 문장 하니까 좀 높게 나왔어요. 한 20%나 증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글도 데이터가 많다면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걸 일단은 심증? 추측해볼 수 있어요. 근데 한글이라서 그렇게 안 나온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데이터가 부족해서 안 나온 걸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데이터가 부족해서 안 나온 거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글 데이터를 더 늘리면 아마 더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어 문장을 해봤고, 이제 영어까지 해봤으니까 이제 서비스 챗봇을 붙여볼 건데,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어떻게 붙일 거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초기에 제 생각은 그냥 웹페이지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런 챗, 여기다가 데이터 쓸 수 있게 문장 쓰면은 여기 이렇게 나오고, 여기 이렇게 문장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화창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무슨 대화 쓰면은 여기서 응답 주게, 이런 식의 웹페이지를 만들 생각이고, 요즘에 뭐 카카오나 페이스북 챗봇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연동시켜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웹페이지 만들려고 하는 거는 웹이랑 저희 파이썬, 제가 모델을 아마 장고로 만들 건데, 파이썬 장고로 여기 서버를 만들 거예요. 서버를 만들고, 클라이언트가 웹인 거죠. 그래서 웹에서 서버로 어떤 문장을 날리면은 이 서버에서 모델로 학습한 거에서 이렇게 띵띵띵 학습을 해서 대답을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 건데, 뭐 요즘에는 봇 빌더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카카오로 해볼 생각이거든요. 왜냐면 카카오 최근에 써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카카오톡을 통해서 카카오 클라이언트를 만들고, 플러스 친구라고 하죠. 플러스 친구 계정을 만든 다음에 거기서 물어보면은 여기 서버에서 대답을 찾아서 주는 거죠. 그러면 카카오 FAQ가 되겠죠. 사실 카카오보다는 뭐 페이스북이나 텔레그램이 엄청 쉽게 잘 돼 있는데, 카카오는 생각보다 절차가 복잡해요. 막 뭐 신청하고 해야 돼가지고. 근데 뭐 카카오 한국에서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카카오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아마 서버를 만들고 클라이언트 만드는 걸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이걸 만들게 되면 실제로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주는 것까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챗봇 형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챗봇을 만드는 가장 핵심 서비스 구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영어 데이터로 하는 거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짝짝짝.